안녕하십니까. 평택촌놈TV 봉수현생 이강민입니다. 2023년 2월 6일 월요일 무료 야간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의 둘째 주가 시작됐습니다. 1월이 금방 지나갔죠. 지난주에 1월의 마지막 주 그리고 2월의 첫째 주가 지나갔는데요. 2월은 1월보다는 조금 출발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지만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1월에 이미 반등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부담이 일단은 적다. 그게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최소한 중기적으로 봤을 때 저점을 기록한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또 기대할 만한 그런 구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종목이라든지 또 어떤 여러가지 포트 구성 이런 것들에 대한 세팅이 잘 되어 있으면은 중장기적으로 아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철저하게 필요한 그런 구간이고요. 종목을 어떤 걸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움직이는 종목들 단기 매매하면서 적당히 수익 실현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크게 갈 종목들을 가지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종목들을 깔아놓고 출발을 하는 게 길게 봤을 때 굉장히 유리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이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사실 짧은 기간에는 그런 것들이 별로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긴 시간이 지났을 때 정말 매매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은 혼자서 매매했을 때 굉장히 허무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지금까지 손해본 종목들 그리고 앞으로도 별로 가지 않을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간다는 것, 그것과 앞으로 엄청난 흐름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간다는 것,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철저하게 하시고 그리고 현명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시황 이슈 종목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입니다. 오늘도 간략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했습니다. 원인은 수급인데요. 수급이 좋지 않았어요. 코스피에서 외국인 기관이 대량 매도를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 무료 야간 방송 그리고 또 특징주 이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개인들이 매수할 타이밍이다. 단기적으로 워낙 많이 매도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지수가 반등하면서 개인들이 살짝 매수하면서 지수가 좀 혼조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오늘 코스피는 1% 넘게 2% 가까이 하락했고요. 그리고 코스닥 역시 좋지 않은 흐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약간 더 강했지만 그래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역시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이 최근에 잘 버티는 건 테마주들, 개별주들이 워낙 움직임이 좋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코스닥의 흐름을 보면은 얼핏 봤을 때는 굉장히 강하다. 지수도 강하고 또 움직이는 종목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강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건 움직이는 테마주들만 움직인다는 거죠. 이건 아직까지는 확실한 종목 장세가 시작됐다고 볼 수가 어려운 겁니다. 종목 장세가 나오려고 하면은 지수가 적당히 움직이고 좀 지수가 약한 그런 상황에서도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조금 더 기다려야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철저하게 잘 움직이는 테마를 분석해서 그 중에서도 공략 가능한 종목을 공략하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수급이 좋지 않았어요. 보시면은 외국인 기관이 코스피, 코스닥 다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었었죠. 시장이 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최근까지 흐름을 보면은 개인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또 대량 매수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이 그동안 이제 쭉 또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외국인들이 결국은 오늘 다시 또 같이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지수가 하락할 수밖에 없었죠.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역시 미국 시장을 꼽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시장이 금요일에 다시 또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죠. 다운존스가 약간 강했었고요. 나스닥 그리고 S&P 500은 확실하게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정도까지는 조정을 받아주는 게 정상적이고요. 조금 더 아래까지 내려온다고 하면은 이 정도까지. 그래서 아직까지 미국이 완벽하게 가는 흐름은 아니다. 자, 그런데 중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는 역시 흐름이 좋죠. 계속해서 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자, 보시면은 지금 우상향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중간중간 이렇게 눌림목을 주고 가는 건 맞아요. 그동안의 모습은 하락하는 모습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보시면은 6월에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왔다가 10월에 저점을 다시 깼죠.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저점이 계속 높아지면서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9월에 10월에 저점을, 코스닥은 10월이었었고요. 자, 코스피는 9월입니다. 9월에 저점을 기록하고 그리고 저점을 더 이상 깨지 않고 우상향하는 흐름.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저점은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기적으로 조정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코스피도 역시 2350 정도까지는 조정을 받는 게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은 조정을 받는다고 해서 이게 시장이 또 불안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시장이 가는 흐름 속에서 눌림목을 주는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조정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역시 그걸 결정하는 건 1차적으로는 수급인데, 수급을 결정하는 건 역시 미국 시장이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번 주는 혼조세의 흐름이 좀 예상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 상태로는 역시 단기 고점 박스권에서 좀 혼조한 흐름, 그 정도의 흐름이 예상되지 않나, 이 정도로 움직이는 게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빠진다고 해서 계속 빠지기만 하는 건 아니고 또 반등이 나올 때는 반등하는 흐름, 옥신각신하는 그런 흐름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강하게 치고 가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그런 구간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최악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이제는 거의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뭔가 돌발 악재가 나온다고 하면은 조정의 폭이 조금 더 커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잘 관리를 하고 포트 구성을 잘 한다고 하면은 아주 좋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는 그런 구간이다. 그리고 지금은 그 시작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시황은 역시 고점에서 혼조세를 보이면서 약간 조정받는 흐름, 그 정도로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코스피가 크게 조정을 받기 전에는 역시 종목들이 움직이면서 지수 흐름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테마가 전반적으로 완벽하게 순환매가 일어나는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특정 테마의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는 그런 흐름이 당분간은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황은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슈 가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이슈도 두 가지 골라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미국의 경기 지표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실업률이 발표가 됐었죠. 비농업 부문의 실업률이 발표가 됐는데요. 원래 예상은 51만 개 정도 실업수당 청구 건수죠. 예상을 했는데 거의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좋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죠.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게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수치가 좋았을 때 시장이 좋으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은 실업률 자체가 지표가 좋게 나오면은 금리 인상을
조금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 경기의 흐름이 그만큼 받쳐주기 때문에 금리를 조금 더 강력하게 인상을 하더라도 시장이 충분히 버텨낼 수 있다. 그런 예상을 하면서 지수가 조정을 받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지수가 단기적으로 반등의 폭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지수가 반대로 그동안 경기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 그러면 오히려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또 어떤 소재로 활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약간 또 미국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가격적으로나 차트상으로나 조정을 받는 게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 지표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수치가 좋게 나왔을 때 역시 그건 시장에 약간의 부담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표가 좋은 게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지표도 좋고 금리는 올릴 만큼 올렸기 때문에 역시 향후에는 금리를 더 이상 인상하기 어렵다. 그리고 언젠가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경기까지 좋아진다고 하면은 시장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인데요. 아직까지는 역시 금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경기 지표가 좋게 나오는 건 시장에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한미의 금리 격차인데요. 미국과 한국의 금리 격차가 꽤 커졌죠. 1%가 넘게 금리 격차가 발생을 했는데요. 굉장히 큰 격차죠. 과거에는 이런 상황이 나타났을 때 외화가 유출되면서 시장이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크게 하락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었어요. 자, 보시면은 자, 원달러의 흐름을 보면은 지금 1200원 초반대까지 하락했지 않습니까? 재밌는 건 금리 격차가 최근에 더 커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원달러 환율은 하락했다는 거죠. 원달러, 원화에 대한 가치가 오히려 더 좋아졌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은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반영이 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달러가 1444.20원까지 상승을 했었고요. 이미 모든 것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고점 이후에 쭉 하락하면서 1200원대 근처까지 다시 또 빠졌다는 겁니다. 지금 가격을 보면은 작년 4월 정도 그 정도 가격인데요. 자, 작년 4월이면 어떻습니까? 금리를 이제 슬슬 인상하기 시작했었던 그런 구간이죠. 그렇게 봤을 때는 역시 금리에 대한 부분은 모두 다 이미 선반영이 됐고요. 금리 격차로 인한 외환 유출 그리고 그에 따른 시장의 하락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상쇄가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리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너무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금리가 거의 고점에 다다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금리로 인한 부분은 이제는 시장을 하락시키는 원인보다는 상승시킬 수 있는 원인이 오히려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부분은 역시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더 표출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종목입니다. 종목 일단은 무료 추천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백스는 3200원, 2900원 분할 매수했었는데요. 2차까지 매수가 됐었는데 어쨌든 지금 적당히 수익은 나왔어요. 적당히 수익은 나왔는데 목표했던 25%까지는 오지 않았는데요. 이 종목은 뭐 충분히 평균가 이상이기 때문에 적당히 수익 매도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평균가 오면 전부 매도하든가 아니면 조금 더 끌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대공업은 역시 6,500원, 6,000원 분할 매수 지금 평균가 위에 있는 그런 상태죠. 평균가에 전부 매도하든가 역시 조금 더 끌고 가서 20% 정도 수익까지 노려보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국제약품 최근에 저점을 찍고 서서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1차 매수 4,900원 매수가 됐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던져놓으면은 던지고요. 아니면은 적당히 15%에서 20% 정도 수익을 노려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울제약은 4,800원, 4,300원 분할 매수였었죠. 자, 이날
하락이 나오면서 좀 2차까지 매수가 될 뻔했는데 매수는 안 됐어요. 4,800원이 본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은 좀 애매해요. 그리고 이제 그 감기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크게 없기 때문에 적당히 본전 근처에서 정리를 하고 마감하는 게 맞지 않나. 혹시라도 하락하면은 2차 매수까지 하고 나서 평균가에 전부 매도하든가 아니면은 손절가 10% 시키던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모델 솔루션 22,000원, 2만원 분할 매수, 손절 10%, 수익 30%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매수가 안 됐어요. 아쉽게 매수가 안 됐기 때문에 혹시라도 가격 오면은 그대로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종목은 AI 관련주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기준대로만 하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무료 추천주까지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평택촌놈 홈페이지인데요.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자, 전문가 서비스에 대한 안내도 있고요. 그리고 무료 투자 전략이라든지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쭉 둘러보시고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누누이 강조를 드리지만은 주식 투자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를 선택해서 활용을 할 때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분들은 그것도 본인의 운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시장이 중장기적으로 상승한다. 물론 시장이 중장기적으로 하락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중장기적으로 상승한다고 봤을 때 지금이 굉장히 좋은 그런 타이밍이라는 거죠. 어쨌든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크게 빠졌고요.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잘 관리를 하시면은 굉장히 크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니까 잘 판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료 추천주 드리고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TO 증권형 토큰 관련주 중에서 골라봤습니다. 자, 오늘 고른 종목은 상상인증권입니다. 자, 이 종목은 최근에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자, 이 종목 조정시에 접근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종목은 850원, 810원 분할 매수 하시고요. 손절 5%, 수익 25%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